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오셔서 실제로 상표에 대한 관리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표 관리 실무라는 이름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강에서 저에 대한 소개를 드리면서 저는 한국의류산업협회라고 하는 지식재산 관련 보호단체에 재직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상표에 대한, 즉 브랜드에 대한 관리와 침해에 대한 대응이 주 업무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실전에서 실제 실무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은 상표 관리라는 과목에 일장 총칙으로부터 지난 강의의 부정경쟁 방지법과 같은 기타에 대한 내용까지 굉장히 많은 양과 광범위한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러한 것들은 살펴보고 머릿속에 숙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여러분들은 기업의 브랜드 자산 관리사로서 그 자산에 대한 관리 실무자로서의 역할이 더더욱 중요한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 두 번에 걸쳐서 문제풀이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상표 관리에 대한 과목에 대해서 큰 부담을 갖지 않도록 예상 문제를 풀어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제28강에서는 상표 관리에 대한 실무적 차원에서의 내용을 저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의 내용은 교재에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사가 제시해준 이 자료를 통해서 내용을 잘 파악하시기를 바라고요. 준비된 강의 자료를 통해서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식재산에 대한 부분은 강의 초반부에 다 말씀드렸으므로 크게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지식재산 관리라는 과목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셨겠지만 기업이 갖고 있는 상표권, 즉 상표 내지는 브랜드 자산은 상표 혹은 디자인, 그리고 저작권, 그것도 아니라면 영업비밀 정도에 해당되는 정도로 복합적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자료에서 보듯이 산업재산권이 주로 여러분들이 알고 다루어야 될 무형의 재산이고 저작권을 비롯한 최근의 신지식재산권 등은 갈수록 과학의 발전에 따른 경제계의 새로운 변화와 지식재산에 대해서 세분화되는 그런 현상들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런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표나 특허처럼 산업재산권의 경우에는 권리를 증명하는 공부가 존재하지만 저작권과 같이 무형의 권리 증명으로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도 적지 않고 실무에서는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즉 저작권의 권리 부여 방식과 산업재산권, 기타 신지식재산권의 권리 부여 방식이 형식적 방법과 무방식주의에 대한 방식으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길 바라고요. 이러한 지식재산들은 최근에 이러한 내용들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특히 보호기간은 특허 20년, 실용신안 10년, 디자인은 금년도부터 법이 바뀌게 되어서 기존의 15년에서 20년의 보호기간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상표는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내용처럼 10년의 보호기간과 특별히 갱신제도를 통해서 반영구적으로 권리가 유지될 수 있는 그러한 특수한 권리에 해당이 되고요. 저작권은 저작자 사후 70년 동안 그 권리가 장기간 보호되는 그런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권리들은 특허청과 한국저작권위원회라고 하는 관리관청이 다소 상이한 부분도 있으며 최근에 특허청은 산업재산권을 중심으로 권리에 대한 관리와 권리 부여를 하고 있고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기관으로서
주로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관리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지식재산 중에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원래 없던 기술이나 발명을 하였다면 그것은 특허라는 권리가 부여가 되겠죠. 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초로 전화기를 발명함으로써 특허라는 권리를 부여받게 되었고, 이러한 특허적 기술은 송수화기와 같이 최초에는 분리되어 있다가 하나의 일체형으로 만들어지는 일종의 소발명의 경우에는 실용신안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권리가 부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실용신안 제품의 디자인이라든지 상표권이라든지 저작권들은 각각의 내용적 요소로 존재를 하게 되어 있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관리해야 하는 브랜드, 즉 상표에 대한 부분은 최근에 가장 많은 관리 요소를 요구하는 그러한 영역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상표 관리자로서 반드시 알아둬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공개되어 있는 디자인, 즉 형상에 대한 부분인데요. 의류, 패션 제품을 비롯해서 각종 물품이 유형으로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 공개된 디자인은 디자인권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모양에 대해서 신규성과 신규 제품으로서의 3년 이내에 보호되는 그런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물론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하는 상표법의 보완적 역할을 하는 법에 의한 보호인데요. 이러한 형상,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에 대한 보호가 최근에 업계에 굉장한 이슈로 작용을 하고 있고, 또한 주지조명 표장, 상표는 등록되지 않은 상표와 등록된 상표로 양분할 수 있는데 등록되지 않은 상표에 대해서 주지조명, 잘 알려지고 유명성을 갖고 있는 상표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가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의류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의 제품 속에 어떠한 지식재산권들이 녹아 있는지를 금방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 단순한 옷이 아니라 이 의류 제품 하나에도 K2와 같은 상표, 그리고 각종 원천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원단이나 땀 방지 처리 기술을 포함하는 특허, 그리고 제품의 외관을 아름답게 하는 디자인, 그리고 지퍼나 각종 부자재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실용신안, 즉 계량적 기술을 뜻합니다. 이러한 부분, 그리고 최근에 소비자적 측면에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원산지, 그리고 이 밖에도 K2 관련된 미술 저작물이나 저작권적 요소, 또한 끝으로 소비자에 대한 제품의 안전성이라든가 제품을 이루고 있는 소재의 성분 등에 대한 것까지 다양한 형태의 내용들이 이 옷 하나에 모두 녹아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은 브랜드 자산 관리사로서 발굴해내고 파악할 줄 아는 능력이 구비되어야 할 것이고요. 2012년도에 한미 FTA 시행에 따라서 특허와 상표 그리고 저작권 분야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기존 강의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상표적 부분에 있어서는 소리 냄새 상표가 인정되는, 즉 비시각적 상표도 국내 시장에서 권리로 보호 가능하다라는 법이 새롭게 개정이 되었고, 울마크, 코튼마크와 같은 단순한 성분을 표시하던 이러한 것들도 증명표장제도의 도입이 신규로 신설되었습니다. 특히 상표의 분쟁과 침해와 관련해서는 법정 손해배상제도를 두어서 5천만 원 범위 내에서는 피해자의 증명이 없더라도 침해가 확정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었고요. 특히 사용권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등록해야만 했던 전용 사용권에 대해서 계약만으로도 가능하게끔 선택의 사용권으로 그 등록 의무를 폐지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한미 FTA 시행된 2012년도 이후부터 변화된 내용이 되겠고요. 또한 저작권 기간의 연장이라든가 각종 특허 관련 요소들도 최근 2014년까지 많은 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재산 권리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내용과 의의를 갖고 있는데요. 각종 지식재산과 관련된 의의와 기업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 취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심으로써 브랜드 자산 관리자로서의 소양을 반드시 갖춰야 하겠습니다. 우리 브랜드 및 업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상승하게 하고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 강국으로서의 위상 제고 및 신인도 향상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으로 기업 및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보호 활동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지식재산 관리의 보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시기 바라고요. 특히나 제가 종사하고 있는 의류 패션 분야는 이 지식재산, 즉 상표와 관련해서는 초밀접 관련 산업으로서 왜 의류 패션 산업에서의 지식재산권을 알아야 하는지 이유 정도는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섬유 패션 내지는 의류 기업만이 지식재산 브랜드에 대해서 민감한 것은 아니고 대다수 모든 기업들이 최근에 이 브랜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특히 의류 패션 기업의 경우 우리 기업의 활동 증가로 국경을 초월한 상표 등 지식재산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고 두 번째로 국내외에서의 지식재산 분쟁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국내에서의 우리 기업 간 상표 디자인 분쟁으로 인한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외국 기업으로부터 해외 기업으로부터 국내 기업들이 우리 시장에서 분쟁을 야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라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지식재산권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브랜드 가치에 대해서는 2013년 기준으로 국제적인 공인기관인 인터브랜드의 발표에 의하면 1위 애플, 2위 구글, 온라인 업체죠. 이러한 온라인 업체 그리고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부동의 1위 자리를 지켰던 코카콜라, IBM 등 이러한 기업들이 이제 인터넷 기업들에게 그 순위를 내어주고 밀려나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기업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온라인에 대한 비중이 얼마나 높아지는가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러한 각각의 브랜드들은 엄청난 규모의 그 경제적 가치를 나타내고 있고 실제 거래계에서도 그러한 거액의 금액으로 천문학적 금액으로 브랜드가 거래되고 있다는 것이 그 실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가 잘 보이지 않는데요. 지식재산권이 왜 중요한지 그 사례에 대해서 과거 질레트라든지 에프킬라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네파라고 하는 브랜드가 1조 원 평가 금액에 대해서 5,500억 이상의 금액으로 매각된 사례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 티몬이나 그룹폰의 어떠한 기업 인수 과정에서 발생된 그런 2,700억 상당의 기업 인수 금액은 결국 그 해당 브랜드에 대한 가치를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요. 얼마 전 안타까운 일이지만 세월호 사건에서도 지금 현재 그 기업들이 자산에 대한 것들을 불법적으로 운용하고 이득을 취하는 방법 중에 상표에 대한 라이센스 관련 그러한 비용들이 천문학적 금액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내용만 보더라도 최근에 상표권에 대한 즉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은 그 사례를 여러분들이 잘 메모해 가시면서 한번 찾아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지식재산과 관련된 기관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산업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고 관리하는 특허청으로부터 물품에 대한 수출입과 통관을 담당하고 있는 관세청, 그리고 지식재산에 대한 상표, 브랜드 등에 대한 침해와 분쟁을 다루고 있는 검찰, 경찰, 그리고 심지어 법원까지, 그리고 각종 지자체나 민간단체에까지도 지식재산과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기관들이 하고 있는 기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위조상품의 유통의 문제점과 원산지 표시 제도에 대한 부분들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앞서서 섬유 패션 산업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섬유 패션 산업은 원사, 원단 등을 중심으로 하는 섬유 산업과 의류 및 완제품을 중심으로 하는 패션 산업을 총칭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산업은 크게 대분류로 24개의 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섬유 산업이라고 하는 대분류 산업은 패션을 포함하여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최근 관련 기업 현황은 조금 지난 자료이긴 합니다만 총 3만여 개 이상이 그 기업 활동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 섬유 패션인은 100만 명이 넘는다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섬유 패션 산업의 특징을 보시면 우리나라는 굉장한 섬유 수출 강국입니다. 2007년도에 이미 세계 6위의 섬유 수출 강국으로서 자리 잡고 있으며, 최근에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의 신성장 동력 역할을 하면서 각종 브랜드와 디자인 등 지식재산과 관련해서는 초밀접 산업으로 분류되어서 많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브랜드 자산 관리사가 되어서 그 브랜드 자산 관리 능력을 이러한 섬유 패션 기업에 활용할 기회가 된다면 이런 내용들도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패션 업계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지식재산권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아직도 상표권 침해와 관련된 것들이 60% 정도 차지하는 가장 큰 비중을 나타내고 있고요. 최근에는 등록된 디자인을 포함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까지 디자인 및 패턴 도형에 대한 부분들이 업계의 분쟁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디자인에 대한 분쟁은 불과 3년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업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었는데, 최근에 자사에 대한 디자인 관리에 대해서 수요가 강해짐으로써 분쟁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특히 영업방해 행위라든가 각종 디지털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등도 부정경쟁 방지법에 의한 분쟁으로 확전되고 있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섬유 패션 판매자의 지식재산 관련 최근 동향과 같은 부분들은 상식적으로 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식재산 등록 및 부정경쟁 관련 국내의 기업 간의 분쟁이 갈수록 증가 추세에 있고, 따라서 그러한 분쟁에 대한 원활한 대응을 위한 기업 내의 실무자들이 그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최근 온라인상에서의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상호권, 그리고 연예인 및 모델들의 퍼블리시티권, 인터넷 주소를 뜻하는 도메인 네임, 데이터베이스, 각종 이미지를 말합니다. 미등록 디자인 제품의 형태, 그리고 과장 광고와 원산지 표시, 부정 경쟁 행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소들이 현재 실무적으로 많이 분쟁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이러한 위조 상품의 유통과 관련된 문제는 국가 차원의 섬유 패션 분야 지재권 관련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이러한 국가적 차원의 내용이 있고, 업계 차원에서의 필요성, 그리고 소비자 차원에서의 필요성 등이 각각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소속된 업계의 지식재산 활동비가 최소한 출원, 심사, 유지 비용과 관련해서는 연도별로 최소 이러한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조사되고 있는데, 이런 지재권 담당자와 관련된 교육 비용도 굉장히 많이 증가 추세에 있고,
심지어 삼성과 같은 대기업들은 10만 양병설이라고 하는 그 말을 만들 정도로 많은 지식재산과 관련된 전문 인력들을 그 폭발적 수요를 가지고 채용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와 업계와 소비자 차원의 보호 필요성에 대해서 굳이 언급하고 강조하지 않더라도 날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여러분들은 이러한 필요성에 실무자로서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조 상품과 관련해서 아마 가장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문제되는 제품은 바로 상표와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상표는 이미 다양한 내용들을 상표관리 과목에서 살펴보았으므로 대략 기본적인 내용을 참고하시고요. 다만 2013년 기준으로 130만 개 정도의 상표가 현재 등록이 되어 있고 이 중에서도 실제 물건으로 만들어지거나 사용되어지고 있는 유효 상표는 60만 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의 규모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하시고요. 최근에 개인은 물론 기업의 무형자산으로 중요한 기본적 재산으로 인식되고 있어서 기업의 부도징후라든가 자산의 핵심 요소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디자인의 경우에는 기존에 설명드렸던 상표관리 부분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지식재산관리 과목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을 것으로 여겨지고요. 다만 디자인은 신규성, 창작성, 공업성 이러한 것들이 충족되어야만 권리가 부여가 되는데 최근에 법의 개정으로 보호기간은 20년으로 확대되었으며 국제적 추세로는 25년까지가 적당하다라고 보호기간을 늘리자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할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표와 디자인을 포함해서 국내 등록 여부와 권리관계는 특허청 정보검색 서비스인 키프리스라는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반드시 휴대폰이라든가 컴퓨터에 즐겨찾기와 관련된 내용들을 저장을 해두시고 수시로 상표 관련된 내용이 등록되었는지, 권리자는 누군지, 혹은 현재 어떠한 분쟁이 진행 중인지 등을 이 사이트에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스마트폰을 쓰고 계신 분들은 상표 검색 어플이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상표 검색 어플을 꼭 휴대폰에 저장을 하셔서 상표에 대한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그런 실무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조 상품의 개념은 권리자 아닌 자가 타인의 것을 침해하고 사용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쉽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규정은 주로 상표, 디자인, 부정경쟁 방지법 등에서 그 처벌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법에 대한 처벌 근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 디자인 보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다만 차이점이라면 침해죄에 대해서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 되는 친고죄이고 상표는 권리자의 신고가 없어도 처벌이 되는 비친고죄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특히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은 상표법의 보완적 법률로서 크게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은 누차 드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위조 상품이나 어떤 분쟁 상품이 왜 나쁜지에 대해서는 위법성에 대해서는 상거래 질서 측면, 그리고 소비 생활 측면, 국내 산업 측면, 상표권자적 측면, 대외 통상적 측면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는데요. 특히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상표권자의 측면에서는 진정상품의 매출 시장 잠식으로 매출 손실이 일어나고 브랜드 이미지 실추와 리콜 발생 등 신용을 추락하는 이러한 위법성과 문제점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소위 말하는 위조 상품은 진정 상품 매출 시장에 대체적 역할을 함으로써 매출 손실로 이어지고 그러한 부분들은 기업의 경영이 계속 가느냐 가지 못하느냐 하는 정도의 중차대한 사안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역할이 날로 중요해진다 하겠습니다.
최근에 상표를 비롯한 이런 위조 상품의 침해 관련된 단속은 갈수록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일반인들을 포함한 단속에 대한 처벌 근거가 굉장히 많이 상향 조정되어서 벌금이라든가 경제적 범죄에 있어서 고의에게 벌과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경제범죄로 다루는 것들이 최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리자 분석에 의한 침해 현황과 방향을 살펴보면요. 강사가 소속되어 있는 지식재산보호센터에서의 분석 자료로서 아직은 재래시장, 즉 오프라인에서의 침해가 40% 정도를 차지함으로써 가장 큰 비중을 나타내고 있고, 인터넷이 35%, 그리고 할인 행사장이라든가 기타 할인점, 기타 공간의 활용을 통해서 이러한 침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개별 기업들은 개별 진행에 따른 전문성이 부족하고 기간 소송, 관리 비용이 과다 발생하며 업계와 소비자 및 관계인의 인식이 아직은 좀 더 부족한 개선되어야 될 요소가 많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따라서 체계적인 온오프라인에서의 위조상품 심사조사 및 단속 활동으로 불법 행위를 근절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역할이겠죠. 행정수사당국과의 합동단속 확대로 단속 실적 증대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 물론 이거는 정부라든가 어떤 대국적 차원에서의 문제이겠지만, 여러분들이 상표 권리자라면 이러한 내용에 대한 기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표권자 등 대업계 상표 관련 업무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 분야가 크게 확대 추진이 필요하다라는 게 업계 인식인데요. 이러한 측면에서 기업에서도 같이 뜻을 모아서 이러한 교육과 실무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확대되어야 하겠고, 현재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별로 가장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은 중국입니다. 특히 대만, 홍콩, 마카오, 인도 등의 개발도상국이라든가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아시아권에서 문제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특히 위조 상품의 유입과 관련해서는 중국과 동남아 지역, 그리고 최근에 자유무역이 확대되고 있는 중동 두바이와 같은 이러한 곳에서 문제점이 있는 물건들이 많이 유입되고 침해를 구성하고 있고요. 아직도 권리 중에는 상표, 그리고 특허 실용 질환, 디자인, 원산지 등 기타 내용 순으로 침해되고 있다라고 응답하는 것이 국내 기업의 대다수의 판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조 상품 관련된 침해 현황과 유형 중에 패션 분야에 대한 내용만 추려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의 주요 패션을 장악하고 있는 유통 브랜드는 대략 3천여 개 된다라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복종, 즉 종류별로 보시면 대략 여성 캐주얼, 남성 패션 잡화 등 이러한 순서로 분포되어 있고, 전개 형태별로는 내셔널 브랜드와 해외 브랜드가 각각 50% 정도를 구성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입국별로는 미국, 이태리, 프랑스 순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 미국이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에 브랜드를 많이 인수함으로써 과거 3년 전만 하더라도 유럽 국가에 대한 브랜드가 우선순위가 높다가 최근에는 자본에 의한 브랜드 인수가 활발해진 미국이 국내 시장에 많은 그 브랜드의 숫자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또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위조 상품의 유통은 주로 만들어진 불법 제품들을 위조 상품 유통업자들이 의뢰해서 만들고 있으나 뒷부분의 내용에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크게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양분해서 유통이 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기업 실무자로서 상표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고 회사 제품에 대한 시장 관리를 하시는 입장이라면 이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대한 이원적 관리에 대한 틀을 잘 마련하셔야겠고요. 각 장소와 단속 관련된 주요 침해 공간이 어떠하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는 정도를 이해를 충분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많이 위조되고 있는 상표로 조사된 것은 총 2천여 개 정도로 요약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최근 5년간 총 가장 많이 침해된 위조된 브랜드는 대략 해외 브랜드이지만 이러한 순서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고 있는 품목의 경우에도 의류, 장신구, 가방, 지갑, 시계, 신발류 등 주로 패션과 관련된 산업과 연관된 제품들이 많이 있고요. 만약 이러한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면 상표나 브랜드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되겠습니다. 최근 이러한 위조 상품의 침해 현황과 유형을 보시면 갈수록 조직화되고 대량화되면서 그리고 정상적인 기업화되고 지능화되고 국제화, 신속화, 그리고 정밀화, 분업화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거에 일정 기간 지난 이후에 침해가 이루어진다던가 소규모로 이루어지던 것들이 최근에는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면서 진품과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한 위조 상품들이 유통되고 있고 각 단속되는 내용들을 보면 각 기능을 분업화하여 침해에 대한 정도가 날로 세분화되고 있다는 것이 파악되고 있고요. 특히 위조 상품이나 문제되는 제품들의 침해 유형을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전통적인 상표권 침해, 디자인 침해로부터 시작해서 2월 상품, 재고품에 대한 불법 유통, 그리고 병행 수입과 관련된 문제, 브랜드와 관련된 광고 이미지라든가 디지털 베이스 같은 데이터베이스 같은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고요. 특히 상표권, 디자인권의 유사 침해 및 출처와 관련된 부분도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많이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원산지 표시 제도는 해당 물품에 대해서 어느 국가에서 만들었는지 어떠한 곳에서 부가가치에 대한 대부분이 만들어지게 되었는가를 표시하는 제도로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1991년 7월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시행이 되고 있고요. 진정상품 병행 수입 제도는 1995년부터 시행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것들이 최근 들어서 소비자들의 굉장히 많은 그 중요성을 야기하면서 원산지에 대한 부분도 실무자로서 많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 내용은 원산지는 국명 또는 기타 국명산 이러한 표시를 함이 원칙인데 이러한 내용에 대한 것들을 위반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주로 일반적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다든지 오인 표시한다든지 혹은 표시를 하지 않는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원산지 표시 자체가 만약 없다면 그것은 국내산으로 간주되어서 원산지 미표시로 그 또한 부적정 행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원산지 부적정 표시, 미표시 사례들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국내 시장에서 주로 위조되고 있는 자료를 살펴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주로 위조되고 있는 브랜드를 보시면 대략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브랜드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브랜드들이 주로 글로벌 브랜드들이 국내에서 많이 위조 침해되고 있다고 파악되고 있고요. 이러한 브랜드를 제외하고도 국내에 신설된 신규로 등록된 상표 간의 분쟁도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알파벳 순서로 정리를 하면 대략 이러한 위조 상품에 주로 도용되는 상표들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끝으로 지재권 관련된 단속 사례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마다 줄어들지 않고 우리 위조 상품, 즉 상표권 침해 물품에 대한 분쟁이 갈수록 확대되고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수치로도 증명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러한 위조 상품에 대한 사법기관에서의 단속 활동은 보시는 것처럼 종류와 내용들이
갈수록 대규모되고 다양해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그 해외, 중국을 비롯한 이러한 곳에서 이중 라벨이라든가 표시되지 않은 물품들을 들여와서 국내에서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도 세관에 의한 단속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전량 다 압수 폐기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현실입니다. 특히 지재권 관련된 그 실무자로서 혹은 담당자로서 이러한 단속을 잘 하기 위해서는 지재권 관련된 교육을 잘 받아야 될 내용들이 있고요. 특히 수도권과 주요 상권에 대한 감시와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셔야 되겠고, 회사에서 발생된 이러한 분쟁과 사례에 대해서는 실무자가 잘 정리해서 관련인들이 그러한 부분에 대한 같은 모니터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사례에 대한 부분들을 잘 적응을 해야 될 것이며, 특히 변리사를 비롯한 지식재산과 관련된 기관과의 MOU나 어떠한 인연을 유지를 하면서 업무에 대한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지원을 받으면 상표 관리에 한층 더 쉬운 부분이 발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식재산권 침해 사범의 유행에 맞는 대응이 필요한데요. 각 기업에서의 역할이 자사의 어떤 침해 유형과 정도에 따라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고요. 권리 공부에 대한 사전 분석, 단속 관련 사례 및 기타 유형별 내용을 같이 살펴보고 침해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장조사와 모니터링, 그리고 각종 경쟁업체지만 그러한 유사한 업체와의 브랜드 관련된 기술적 교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실무에 있어서 주로 단속에 대한 부분들은 이러한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사법기관과 각종 기관의 도움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이러한 기법과 내용들을 정리를 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상표 관리에 있어서는 사실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혐의 물품에 대한 물품을 획득하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분석해서 침해자에 대한 정도를 파악한 이후에 사법 조치에 대한, 그리고 소송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브랜드 자산 관리사들이 회사에서 하셔야 될 그런 역할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최근에 온라인, 오프라인의 침해가 심해지면서 각 브랜드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기업들은 그 브랜드 관리 담당자에 대한 교육과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많이 활성화를 하고 있는데요. 온오프라인 침해 유형별 상시 모니터링을 항상 생활을 해야 되고, 관세청, 지자체, 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공조 활동을, 그리고 자사 제품에 대한 침해 우려와 분쟁에 대해서는 상시 방문과 감시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 전문기관과의 업무 MOU라든가 동종업계와의 업무 지원은 꼭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실무적 내용들을 좀 이해를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브랜드나 자산 관리에 대한 내용에 조금이라도 도움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29강과 30강에서는 상표 관리 과목에 대한 문제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